네, 전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냐면 이번 시간에는 그 삭제하는 거를 약간 좀 사용자한테 먼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사용자가 진짜로 삭제하겠다고 선택하면 지우겠다 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쉬운 시간에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글을 삭제했을 때 사용자의 포인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품 구매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썼다면 상품 구매를 했으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만약에 주문이 배송이 끝나기 전에 그 상품을 취소를 해버리면 지급된 포인트는 다시 삭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지금 여기 제가 열어서 본 거는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서비스 인풀 클래스인데 서비스 인풀 클래스에서 다우에 있는 메서드 두 개를 호출하시면 돼요. 딜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보드 다우의 업데이트 중에서 업데이트 이거밖에 없나요? 뷰 카운트 이게 말고 메서드가 없었나요? 다우에서 점수 보드 다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보드 다우가 아니라 유저 다우. 유저 다우를 보면 업데이트 메서드 중에서 포인트와 유저 아이디를 주는 메서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테이블이 달라서 제가 따로 만들었었죠. 보드 다우하고 유저 다우를 따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유저에게서 해당 유저에게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딜리트를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문제가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비에너만 있으면 안 돼요. 얘를 쓰려고 하니까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컨트롤러에서 유저 아이디를 줘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유저 아이디를 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글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찾아낼 수 있는 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로그인 상태를 유지를 할 거예요. 저희가 로그인 상태를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어떤 DAO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실행 조각 그거는 DAO가 되는 거고요. DAO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서비스. 네. 다시 저희는 어디를 열어볼 거냐면 유저 업데이트 JSP를 열어볼게요. 유저 업데이트 JSP를 여는데 자, 우리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어요. 삭제가 링크로 되어 있고요. 링크를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href로 그냥 바로 리퀘스트가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를 보내주는 그 처리를 막아버려야 돼. 근데 이거는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죠. 링크를 클릭하면 리퀘스트를 보낸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게시판 메인 페이지를 보고 있고 내가 글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글을 보다가 작성자가 나 이 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수정하기 들어갔는데 내용을 고칠까 하다가 아니야 아예 삭제를 해버릴게 이거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딜리트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낸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서버로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건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크롬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브라우저에서 삭제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팝업창을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브라우저에서 팝업창 띄울 때 무엇을 이용해서 했었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팝업창 띄워주지 않았어요? 그죠? 얼러트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삭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얼러트? 컨펌? 아마 얼러트도 있었고 컨펌도 있었을 텐데 얼러트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만 띄워주는 거였었고 아마 컨펌이 물어보는 거였을 거예요. 확인하고 취소가 있는.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지금 하면 되겠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몇 가지 그 콘솔 로그랑 아닌가? 제가 정리를 안 했었나요? 네. 지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 기억에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앵커 태그예요. 링크예요. 클릭하면 그냥 바로 리퀘스트가 바로 가버려요. 우리는 그 클릭 이벤트 처리하는 거를 막아버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A라고 하는 태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무슨 속성을 주면 좋을까요? 클래스 속성은 있지만 같은 클래스를 갖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요거 하나만 찾고 싶어요. 그럴 때 주는 속성은 ID 속성이죠. ID 속성을 주는 목적이 여기 있는 HTML 엘리먼트 딱 하나를 찾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죠? ID를 이렇게 할게요. 얘는 메뉴인데 메뉴 딜리트 메뉴죠. 딜리트 메뉴 이렇게. 뒷자만 대문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메뉴 딜리트 하고서.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로 앵커를 찾으려고 해요. 그 코드는 어디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면 되죠. 자, 여기 추가하셨죠? 여기는 보드 update.jsp입니다. 보드 update.jsp. 거기에서 삭제라고 하는 링크를 찾으셔서 ID 속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디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자, jQuery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document.ready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큐먼트의 바디가 다 만들어져서 로딩이 끝났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function 하고서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을 찾는다? ID가 메뉴 딜리트인 아이템을 찾는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클릭이 됐을 때 해야 될 일을 등록을 한다. 펑션을 등록을 한다. 이해되시죠? 우리 jQuery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HTML 문서가 전부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 등록한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id가 샵은 id죠. id가 메뉴 딜리트인 그 HTML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벤트 리스너 함수는 아규먼트를 이벤트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 이벤트 선언할 수 있고요. 일단 여기는 이런 코드죠. 지금 이 코드는 id 속성의 값이 메뉴 딜리트인 HTML 아이템이라고 하지 말고 HTML 요소라고 할게요. HTML 요소를 HTML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 클릭 등록.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클릭이 됐을 때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은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클릭 이벤트. 이 태그가 A 태그예요. A 태그에 클릭 이벤트 기본 동작. 이 기본 동작이 뭐냐면 새로운 리퀘스트 보내기. 요청 보내기잖아요. 그죠? 요청 보내기. 이 기본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벤트. 여기 있는 이벤트는 뭐냐면 이벤트 리스너의 파라미터예요. 이벤트 리스너의 파라미터를 보면 여기에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리 클릭을 해도요, 페이지가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게 뭐냐면 디폴트 동작을 prevent, 막아버리겠다라고 한 거여서 이게 동작이 안 돼요. 볼까요? 수정 페이지, 자, 새로 고침 하셔야 돼요. 일단 수정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셔야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새로 들어가죠. 자, 삭제를 클릭해 보세요. 아무리 눌러도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한 줄의 코드 때문이에요. 원래 앵커 태그는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href 주소로 요청을 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prevent 막아버린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사용자에게 정말 삭제할 것인지 확인을 하면 돼요. 확인. 그래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컨펌이에요. 컨펌. 정말 삭제할까요? 뭐 이런 정도만 해볼까요? 이런 정도만. 컨펌의 결과를 리절트에다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절트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콘솔에다 출력해 볼까요? 콘솔.로그. 여기에서의 콘솔은 어디 콘솔이에요? 이클립스 콘솔이에요? 브라우저 콘솔이에요? 브라우저의 콘솔이에요. 그죠? 브라우저 콘솔에다가 리절트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절트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면 여기 스크립트가 다시 좀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삭제 버튼 클릭해 보세요. 자, 얘가 뭐다? 얘가 컨펌 창이다. 정말 삭제할까요? 라고 하는 컨펌 창인 거고요. 컨펌 창인 거고 여기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버튼이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어요. 확인을 눌렀을 때에
리턴 값과 취소를 클릭했을 때 리턴 값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출력해보자? 콘솔에서 출력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인 클릭해 없어요. 확인. 확인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true.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삭제, 취소. 취소는 false. 그러니까 confirm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true고요. false를 클릭하면 취소를 클릭하면 false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확인을 클릭하면 true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클릭하면 false를 리턴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if 확인을 이게 확인을 클릭했을 때 그죠? 사용자가 확인 아마 이게 yes일 거예요. yes. 확인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때 뭘 하면 되냐면 페이지를 이동시켜 버리면 되죠. 페이지를 어디로? 페이지를 아까 요청 주소가 코드 딜리트 그 다음에 비에노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요청 주소는 어디 있어요? 여기로 이동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점점점. 이 요청 주소는 사실은 앵커 태그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였었냐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디스 여기서 디스는 누구예요? 여기서 디스는 이 이벤트 리스너를 실행시키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는 메뉴 딜리트. 그 메뉴 딜리트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앵커 여기까지 하면 얘는 앵커 태그예요. 앵커 태그에 무엇을 찾으면 되죠? href. href는 컨텐츠예요, 속성이에요. 속성이잖아요. 어트리뷰트. href.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this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의미하고요. 설명 좀 더 드릴까요? 이 문장의 의미는 여기서 달러 this의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여기는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클릭을 발생시킨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은 아이디를 찾는 거죠. 아이디를 찾는 거죠. 얘가 누구예요? 얘는 앵커 태그인데 무슨 앵커 태그? 삭제라고 하는 앵커 태그예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무슨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href 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값을 읽어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안쪽에 있는 값을 읽어오려면 href라고 하는 거는 앵커 태그의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그죠? 네. 뒤쪽에 있는 attr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그리고 여기에 문자열이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s라고만 할게요. 속성 s의 값을 읽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코드가 뭔지 아시겠죠?
앵커 태그를 아이디로 앵커 태그를 찾아서 그 앵커 태그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서 무슨 어트리뷰트? href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읽어와라 이거예요. 거기로 무엇을 해라? 로케이션을 바꿔라. 예요. 무슨 경우에만? 확인을 클릭했을 때에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는 딱 3줄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그 안에서 요거. 4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4줄, 5줄 요거밖에 없어요. 네. 주석이 많아서 그렇지. 이벤트를 막아버린다. 컨펌 창을 띄운다. 컨펌 창에서 확인을 클릭했을 때 href로 이동시킨다. 딱 이게 여기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돼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가 더 들어갔죠. 디스, 어트리뷰트 하고서 더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삭제. 취소를 먼저 해볼게요. 취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삭제를 했는데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글이 삭제가 되면서 게시판 메인 페이지로 오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컨펌 창을 띄워서 삭제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되셨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는 다들 되시죠? 그래서 딜리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다시 메인 페이지에서 아까 무엇을 넣겠다고 했냐면 검색 기능 넣겠다고 했어요. 검색 기능. 카페 들어가 볼까요? 카페에서 뭐 아무 카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랭킹, 카페 랭킹 급상승, 이종 격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 게시판 같은 걸 한번 보죠. 자유 게시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 여기가 그 테이블이 있는 거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테이블 있고 여기 요거 있네요. 검색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게 되면 뭐 뭔가가 뭐 관련 검색어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 검색이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글 제목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글쓴이로 검색할 수도 있고 첨부 파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만약에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하기 아니면 제목으로만 검색하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제목에 운동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나오고요. 제목에 운동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나오고 글쓴이가 운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쓴이로 검색을 해보면 글쓴이에 운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검색 기능이에요. 이런 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검색하려고 하는 메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검색하려고 하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검색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제목으로 검색하기, 본문 내용으로 검색하기, 제목과 본문 내용으로 검색하기,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로 검색하기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검색 메뉴를 어디다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UI 상에서. 게시판 메인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게시판 메인에다가 뭐 중간에다가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밑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메뉴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컨트롤러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DAO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려면 어디? 보드 메인을 보시면 돼요. 보드 메인. UI니까 JSP 보시면 되겠죠? JSP. 웹 INF 보드 밑에서 보드 메인 JSP를 열어보겠습니다. 보드 메인 JSP 여시고요. 자, 이제 어디쯤에다 넣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테이블 위에다 넣을까요? 밑에다 넣을까요? 테이블 위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비게이션들은 그대로 놔두고 내비게이션과 테이블 그 사이에 한번 검색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쯤 nav 밑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div는 무슨 용도로 만드는 거냐면 검색 기능 용도로 만들려고 하는 div예요. 저는 여기를 어떻게 꾸밀 거냐면 저는 여기를 폼으로 만들 거예요. 폼으로. 자, 왜 폼으로 만들 거냐면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죠?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옆에 검색 버튼이 있죠. 그렇죠? 검색하겠다 이런 버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어 입력한 다음에 버튼 클릭 이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검색어가 어디로? 검색 버튼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로 전달이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폼을 만들 거고요. 폼을 만들 거고 폼에서는 우선 액션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액션은 서치가 검색하다니까 서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겟방식이면 돼요. 굳이 검색어를 전달하는 것까지 포스트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URL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포함시켜서 넘겨버리시면 돼요. 넘겨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저는 무엇을 먼저 넣을 거냐면 select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input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UI를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UI를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목으로 검색하기, 목록이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검색하기, 본문으로 검색하기, 작성자로 검색하기 이런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버튼을 만들려고 해. 이해되시죠? 이렇게 3개를 만들 거예요. 3개를. 아셨죠? 그래서 셀렉트를 넣은 거고요. 셀렉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임 속성이 있어야 돼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서치 타입인 거죠. 서치 타입. 서치 타입인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안에는 뭐가 있으면 돼요? 옵션이 있으면 돼요. 옵션은 4개 정도를 할까요? 4개? 그 4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으로 검색하기. 그 다음에 내용으로 검색하기. 그 다음은 제목과 내용으로 검색하기. 그 다음에는 작성자로 검색하기.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 4개를 하시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밸류 속성이 있어야 돼요. 밸류 속성.
제목에도 밸류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에도 밸류 속성이 있어야 되고 제목과 내용, 작성자에도 밸류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옆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인풋을 넣을 거예요. 인풋, 타입, 텍스트. 검색어니까 텍스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네임이 있어야 돼. 파라미터 이름. 키워드라고 할까요? 키워드. 검색어란 뜻이죠. 검색어. 여기 플레이스 홀더를 줄게요. 플레이스 홀더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required, 필수 입력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되냐면 input, type, submit이 있으면 되고 여기는 value 속성, 검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검색. 자, 이 정도면 UI는 된 것 같아요. UI는 된 것 같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먼저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여기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게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우리가 저기 입히지 않았죠. 저기 CSS 입히지 않았어요. 그쵸? 부트스트랩의 클래스 속성을 하나도 안 줬잖아요. 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테이블 만들 때처럼 적절한 그 클래스 속성들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여기도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기능을 보면 그러니까 요만큼이 폼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옆에 select와 그 다음에 중간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과 select와 input type 텍스트와 input type submit까지 이렇게 세 개가 뭘로 만들어져 있다? 폼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폼으로. 여기서는 제목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용 선택할 수 있고요. 제목과 내용 선택할 수도 있고 작성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검색어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아요. 여기 입력하세요가 되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려면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돼요. 클릭하게 돼요.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무엇을 분석하시냐면 요청 주소를 분석하시죠. 요청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요? 서치로 보내기로 했잖아요. 액션에서 서치로 보내기로 했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몇 개 있었어요? 타입, and, 키워드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라고 할 때 파라미터 몇 개 읽어드리면 돼요? 타입 읽어드리면 되고 키워드 읽어드리면 돼요. 타입은 숫자 4, 1, 2, 3, 4였잖아요. 1, 2, 3, 4. 그 다음에 키워드는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나는 거는 아직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당연해요. 뭐가 없으니까.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search. 정확하게는 보드의 search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되겠다? 아까 그림에서 리퀘스트가 갔어요, 이제. 그죠? 리퀘스트가 간 거잖아요. 누구부터 수정하면 돼요? 그림 보여드려야 되나요?
자, 리퀘스트가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서버로 갔어요. 무엇을 보셔야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와 새로 만들어야 될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없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제일 처음에 프론트 컨트롤러부터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를 보는 거죠. 여기에 보드 인서트도 있고 보드 디테일도 있고 보드 업데이트도 있고 보드 딜리트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보드 서치가 없는 거예요. 서치가. 그쵸? 지금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소가 보드 서치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드 서치를 처리하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커맨드 put 여기는 보드 서치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당한 컨트롤러가 없어요. 메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디테일, 업데이트, 딜리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보드 서치라고 할까요? 서치 컨트롤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 먼저 할게요. 저장하면 무엇 하라 그래요? 클래스 없다. 클래스 만들어라.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 차례인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메뉴 중에서 몇 번째 거 선택하면 될까요? 첫 번째 게 보드 서치 컨트롤러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새 창이 뜰 거예요. 어떤 창이 뜨냐 하면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창이 뜨죠. 프로젝트 이름, 패키지, 그 다음에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상속받는 인터페이스까지도 잘 들어가 있죠. 여기만 우리가 패키지 이름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점 아마 보드가 자동으로 보일걸요? 보이죠? 점만 찍으면 보드 자동으로 보이죠. 엔터. 그런 다음에 다른 거는 디폴트로 놔두고 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죠. 보드 서치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고요. 액션을 구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execute, 문자열을 리턴하는. 이 문자열을 리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JSP로 forward 할 건지 redirect 할 건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요거 가지고 있는 메서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전달해 주는 거죠. 1차적으로 모든 리퀘스트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전달을 받고 자기가 받은 리퀘스트를 각각의 위임하는 컨트롤러. 이게 위임 패턴인 거예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다 하지 말고 기능별로 새로운 클래스한테 위임을 하자. 인설트는 인설트 클래스한테 위임하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컨트롤러한테 위임하고 딜리트는 딜리트 컨트롤러한테 위임하고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위임 패턴이죠. 델리게이션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전체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클립스의 콘솔 창에다가 로그를 출력할 수 있게끔 넣을게요. 보드 서치 컨트롤러에 execute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할 일을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주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보냈어요. 검색하겠다라고 하고서 정보를 보냈죠. 누구한테? 보드 서치한테. 보드 서치라고 하는 컨트롤러한테 정보를 보내줬죠. 타입, 제목으로 검색할 거냐, 본문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이거 보내줬고, 그 다음에 검색어, 키워드 보내줬잖아요. 그쵸? 그럼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읽어야죠. 어떤 타입으로 검색을 할 거냐? 검색어는 뭐냐? 요청 파라미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요청 파라미터 이게 타입이 뭐냐면 검색 타입과 그 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보낸 거 맞죠? 검색어를 읽어야 되고요. 읽은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보드 서비스 객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보드 서비스 객체에 어떤 메서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서드를 호출해서 검색 결과를 받아야 돼요. 아마 검색어가 있으니까 그 검색에 해당하는 글 목록들이 쭉 올 거 아니에요. 자, 검색 결과는 어떤 타입이면 좋을까요? 메서드가 있다고 치고 메서드를 호출했다 치면 검색 결과를 어떤 타입으로 전달받으면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기 좋을까요? 응? 보드 타입. 보드 한 개? 여러 개. 보드 여러 개.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게시글이 해당하는 검색어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를 무엇으로 받으면 좋겠다? 검색 결과를 리스트에 보드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비스가 타입과 검색어를 전달받아서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메서드 호출하면 되고 자, 그 결과를 전달받았으면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 결과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화면에 보여주려면 검색 결과를 JSP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 결과를 리퀘스트에 포함시켜서 어디로? 뷰로 이 경우에는 포워드를 하면 되는 거죠. 뷰에다가 포워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할 일이고 그래서 그 필요한 변수를 보니까 보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멤버 변수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보드 서비스 싱글턴이기 때문에 get 하면 되죠. 싱글턴이기 때문에 보드 서비스 인플.get 인스턴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여기서 호출할 거예요. 여기서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여기에는 어떤 문자열 리턴해주면 돼요. 어떤 뷰로 포워드 하겠다. 포워드 할 때는 리다이렉트 붙이지 않고 그냥 웹 inf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JSP 하고서 문자열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컨트롤러의 살림. 그래서 컨트롤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서비스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됐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DAU를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DAU 이용하면 돼. 그쵸? 일단은 컨트롤러까지 틀을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되셨죠?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